자, 5월 18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29,900달러, 약 3만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어제죠. 어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다 라이브로 계속 봤는데, 일단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좋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좀 강경하게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많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파월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강하게 좀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은 워낙 지금 이번에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가요? 그래도 시장은 좀 견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6월과 7월에도 이와 같은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 바로 50bp 0.5포인트를 올리는 지금 이런 빅스텝을 6월과 7월에도 나설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언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50bp를 얘기를 하면서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여지를 왜 남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거의 기정사실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빅스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중립 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2.5% 수준으로 중립 금리 이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올릴 게 좀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긴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 거듭해서 천명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얘기들 들어보면은 매파적으로 겁먹을 수 있는 상황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안심을 줬죠. 경제가 덜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할 거고, 근데 우리 경제는 지금 이거 금리 인상에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겠죠, 뭐. 그래서 일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일단은 걱정을 좀 덜어주려는 말을 했기는 했는데,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금융 여건을 긴축하겠다는 생각 이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는 내용을 보면서 6월에도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겠죠. 6월에 0.5%로 올릴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두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차트에도 다 선반영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0.5% 0.5포인트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나중에 막상 그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됐을 때 크게 요동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알려드렸던 거, 저 아직도 롱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롱 포지션 잡고 있는데 어디에서 익절을 할 거냐 말했던 것처럼 31.4에서 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어디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 영상들은 저의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젠가 영상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차트를 어디서 배웠나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날봉 보면 헤드앤숄더 나왔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는데 어, 그 당신이 말을 하든 말든 왜 나한테 그러나요? 그냥 뭐 그쪽이 말을 하면은 제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왔네요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저는 그걸로 안 보고 있는데 뭘 자꾸 자기가 말을 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제 관점이 틀렸다면은 거기에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언제 손절을 하면 좋고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리죠. 그래서 저는 상승 쪽을 보고, 근데 상승 쪽이 100%라고 전 얘기 안 해요.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반대로 갔을 경우 어떻게 계획을 짠다, 이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롱 포지션 잡고 있겠죠. 자, 저번에 이제 이때가 비트코인 47K 정도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47K, 48K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였을 때거든요. 자, 이때 제가 이런 내용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뭐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디쯤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 만약에 48K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38 그리고 50, 62 라인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야기 드렸죠. 가격이 62% 구간 이상 하락하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되돌림 62%는 되돌림 금액은 좋은 정지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그 당시에 48K로 기준을 잡았을 때 41.6K가 여기 구간이 뚫리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손절 라인 이런 것처럼 이제 그때 체크를 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대입을 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이라면,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여기에서 만약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0.382 구간까지는 돌림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넓게 본다라면 여기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걸 본다라고 하면은 뭐 42K까지 우리가 열 수 있겠죠. 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고 좀 짧게 단타적인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4월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을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34K 정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0.382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멈췄다가 한 번에 이제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이 구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0.618 구간이 34K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겹치는 이 두 가지 구간을 이제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34K, 이 34K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34K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편하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서 중간에 당연히 이제 이탈하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탈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34K까지는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뚫으면 이제 또 다음 방향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34K를 1차 목표로 잡고 있어요. 1차 목표로 체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 뭐 현물이야 모르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더 타이트하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제 관점이랑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여기 31.4K 이 구간에서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다가 여기에서 더블탑 만들고 여기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좀 애매하긴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 안 주고 하면은 이 롱 포지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나쁘지 않은 어찌 보면 이제 좀 여기 지지 라인 밑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고점을 넘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같이 좀 단타로 봐야 되는 거는 하루하루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31.4K 여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거 좀 넓게 본다면 우리 뭐 현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은 정리를 생각을 해볼 만한 곳은 아까 말했던 이 파동의 하나 0.382 일단 여기 있는 구간을 1차 목표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K 구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뭐 이제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있어서 이걸 들고 왔는데, 자 SMI 에르고딕 오실레이터 이제 매크로 오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라인 이제 사이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이 SMI 여기 다이버전스 이 오실레이터가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이 시점부터 이제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는 여기에서도 교차가 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라색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의 시작을 알리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하락의 폭을 줄이고 여기에서 변곡점을 맞아서 상승으로 출발하는 사이클 패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와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의 관점이겠죠. 여기 트윗 여기 있는 거를 좀 참고로 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의 관점이겠죠. 하지만 좀 뭐 보고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지표들도 많이 있어요. 뭐 분명히 지표들 보조 지표들 온체인 지표 이런 것들은 보조 지표죠. 말 그대로 그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분석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제 일정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아까 말했던 여기 있는 라인들을 조금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4K를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짧게는 31.4K 이 구간을 이제 정리하는 라인으로 일단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선물 만기 같은 경우에도 27일 날 많이 했죠. 이제 27일 날 있는데 뭐 20일 날도 있기는 한데 뭐 이때는 뭐 크게는 없습니다. 일단 뭐 그때는 맥스페인 가격이 32,00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3번 고래 3번 고래가 지금 헷갈리죠. 자꾸 3번 고래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1500개를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1200개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이동이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혹시 뭐 그 연설 전에 팔았다가 다시 주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번 고래의 움직임도 지금 다시 또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있는 관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오라는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맞아요. 선물 익절을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원래 하고 스캘핑 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하고 여러분들께 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수익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라. 그리고 그걸로 기회비용을 놓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여기까지 왔었어요. 어제 수익 1000만 원까지 이제 찍었었거든요. 수익 1000만 원까지 찍었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그때 포지션이 9.5개였는데 지금 10개 넘을 거거든요. 추가했거든요. 30K 왔을 때 또 추가를 해서 사서 일단은 제가 봤던 게 31.4까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는 게 맞았죠. 매도하고 다시 주워서 매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으면 수익을 지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건데 사실 저도 지금 좀 바쁩니다. 투자를 그냥 일단 걸어만 놓고 여기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익절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날 때마다 익절하세요. 어느 정도 익절하세요. 저도 만약에 제가 계속 컴퓨터를 볼 수 있었고 했다면 어제 이거 팔았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는 일부 익절하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반복했겠죠. 왜냐면 어제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져서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수익 훨씬 많이 배가 돼 있겠죠. 근데 어제는 저도 계속 못 보고 있어서 팔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기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죠. 복리로 계속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좋은 관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힘냅시다. 힘내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은 또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의 내일 모레, 뭐 다음날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미래 앞으로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 내용이 있으면은 따로 또 영상으로나 커뮤니티에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